출발 새아침. 결국 마스크가 문제였습니다. 몇 시간씩 줄을 서도 구하지 못한 마스크.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 면 마스크는 별로 효과가 없다. 한 번 쓴 마스크는 다시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해왔죠. 그런데 마스크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만큼 마스크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죠. 이제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건물에 들어갈 때도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스크 공급이 딸리다 보니 말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 여러 번 재사용해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협회와 세계보건기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도대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너무 헷갈리는데요.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매일 아침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분이죠. 오늘도 헬마 뉴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 뭡니까? 오랜만에 정치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1대 총선의 그 지역구 밑그림이 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어제 제출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로 여야가 서로 이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땅 나누기를 하느라고 이게 항상 늦어졌었는데. 맞아요. 땅 따먹기라고 보통 또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좀 규칙이 달라졌습니다. 그 여야가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법정 시한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게 이제 선관위 산하로 이제 독립기구로 출범을 했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여야 합의가 지금도 안 되고 늘어지니까 획정위가 그냥 인구 기준으로 쪼개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통폐합돼서 사라지는 게 이제 4석, 분구돼서 늘어나는 게 4석.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맞췄습니다. 이게 물어보니까요. 네. 여하고 야가 서로 하나씩 서로 주고받고 네.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거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동안 뭐 그런 경우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거대 지역구가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았었죠. 예, 이해하기 어려운 네. 이상한 또 지역구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예. 사실 뭐 이번에도 그게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긴 한데, 네.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니까 민주당한테 조금 유리하게 조정된 거 아니야. 인구수로 쪼갰을 때 이런 평가가 그래요? 나옵니다. 네. 일단 의석이 일단 줄어든 것을 보니까 강원도 산간 지역이 이제 5개에서 4개로 1개가 줄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미래통합당 텃밭 지역이고요. 경기도 안산, 여기는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1석이 줄었고, 서울 노원, 전남에서도 각각 1석씩 줄었는데 이게 다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줄어든 지역만 보면은 민주당이 3석이 손해고 미통당이 1석이 손해인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이 유리하게 조정된 거라는 겁니까? 이제 늘어난 의석 쪽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경기도 화성에 1석이 늘어났는데 네. 이제 최근에 동탄 신도시 같은 게 늘어나면서 젊은 인구수가 많아진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유리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 젊은 분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강원도 춘천에서 이제 한 곳이 늘었는데 여기는 원래 이제 현역이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인데. 네네. 최근에는 대체로 이제 백중세인 지역이 됐고요. 그리고 춘천시장도 지금은 이제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1석이 늘어나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 이런 네네. 평가고. 세종시나 전남 순천시 늘어난 곳 이것도 모두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2석 정도가 민주당이 유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도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헬마가 보기엔 그렇다. 항상 자기들이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뭐 선거구도 획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예.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결국 공천이 이제 이 지역구의 그 획정과 관련해가지고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장 어제부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서울 노원병 같은 경우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지금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가 사라지게 되는 지역구 사라졌어요? 예, 상황이죠. 네. 통합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신천지구 뭐고 비상 걸렸다 이제 이런 게시물을 올리기도 네.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해당 지역들이 대부분 이미 선거구 획정 전부터 이제 통폐합이나 분구가 예상되던 지역들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구 예비 후보들은 이거에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미리 자기네 지역 조직을 좀 넓혀놓고 이 대비한 작업들을 좀 해온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일부러 엄살 떠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경선이 이미 끝난 지역들도 있거든요. 이제 네네. 노원 갑이라든지 안산 단원 갑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각 당에서 이미 경선이 끝난 네, 지역이라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합쳐지고 쪼개지는 거를 고려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마 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들어가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뭐 그대로 확정된다, 통과된다 이런 건 아닌 거죠. 예,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획정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이제 판단되는 경우만 이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네. 총선이 워낙 이제 코앞인데다가 여야가 이제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가 않다 이런 평가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도 보니까 유례가 없는 이제 공용 선거구가 탄생을 했는데 5개 군과 1개 시가 합쳐진 강원도에 이제 속초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예. 이런 지역구가 나왔습니다. 이게 면적이 4,586제곱킬로미터니까 네. 이게 서울시의 약 7.6배 크기거든요. 지역구 한 개가. 네.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보면은 심지어 그 영동 지역이랑 영서 지역을 합쳐놨습니다. 이게 그러면 생활권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네, 그렇다고 같은 그러더라고요. 선거구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이런 논란이 예상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여야가 최종적으로는 다시 합의를 해가지고 재수정을 요청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 이게 이렇게 무슨 뭐 보입니다. 태백산맥을 끼고 그러니까요. 이 선거구가 만들어졌다. 근데 예. 면적이 4,586제곱킬로미터면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후보들이? 서울시의 7배가 넘는 규모를 네. 예비 후보들이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 거니까 네. 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역시 없는 또 겁니다. 인지도 높은 사람만 유리하다 이렇게 보겠군요. 그렇죠. 예. 진짜 오묘해요 이 선거구 획정. 자, 네.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자,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행을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미국 정부와 미국 CDC의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는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주 같은 서부 지역은 물론이고 이제 동부의 뉴욕주, 남부의 플로리다 이런 데에서 곳곳에서 이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완전히 지역 감염 상태로 넘어갔다. 네. 이런 신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중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던 임시 조치가 사실상 실패한 거고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았던 정책도 결국 이제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매체들에서도 이번에 그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예, 어제 CNBC의 그 감염내과 전문의 메카시 박사가 인터뷰를 한 게 화제가 됐는데요. 네. 뉴욕시의 한 병원에서 본인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바쁜 병원 중 한 곳에 있지만 검사 키트를 제대로 구할 수가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하루에 1만 명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부 국가에 속하는군요. 예. 나는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인데도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도구조차 없다. 이러면서 이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주 중반이 되면은 미국도 확진자가 수백 명이 되고 다음 주면 수천 명이 될 텐데 여전히 우리는 제대로 된 검사 키트도 못 만들고 있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 완전히 선진국인데 왜 검사 키트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예, 그동안 이제 개발을 빨리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무려 이제 10만 건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면서 이거를 놀랍다는 얘기들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그렇죠. 이제 한국은 하루에 1만 건씩 하는데 우리는 뭐 하냐? CDC의 무능이 사람들의 기대치를 추월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한국 검사 키트 정확도가 이제 90%를 넘어갈 정도로 정밀하기 때문에 검사 과정이나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어떤 방역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뭐 독일의 슈피겔지라든지 이런 유력 매체들을 통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저께 제가 보니까 오히려 미국 CDC는 몇 명을 검사했는지 공표하는 걸 중단을 해가지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던 그 코로나 관련 현황판을 보니까 몇 건 검사를 실시했는지 지금 현재 사망자가 몇 명인지 하는 항목을
표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진자 수하고 이제 여행 감염자, 뭐 사람 간 감염자 이런 것만 남겨둔 상태인데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 이걸 이렇게 좀 검사 숫자가 적다는 비판 나오니까 아예 숨겨버리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언론들을 중심으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믿을 수 있는 데이터는 한국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이 우리나라를 못 들어오게 하더니 네. 이제는 또 우리나라가 검사를 잘한다 또 이렇게 좀 약간 돌아서는 분위기인가요? 그래서 사실 의학계에서는 한국인 뭐 입국을 뭐 막내 만에 하는 거랑 별개로 지금 한국 데이터가 영어로 번역돼서 제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군요. 뭐 그 이란 소식도 사실 문제다. 뭐 이탈리아 문제다. 이란 문제다. 예. 이런 얘기 계속 나오던데. 예, 제가 계속 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란은 지금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2,300명을 넘었고요. 네. 사망자도 7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문제는 국가 주요 인사들이 속속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이러다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국회 부의장과 국가조정위원회 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국가조정위원회 위원이라는 이제 미르모 모하마디라는 사람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보건 차관, 테헤란 시장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쿠데타도 없이 국가 기능 마비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요. 큰일입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어쨌든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이게 팩트체크 필요하다 이런 네. 주장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그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이걸 먹으면 코로나19 예방에 좋다 이런 식의 이제 찌라시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최근에는 네. 비타민 C가 여기서 중요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비타민 C는 원래 언제 먹어도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면역력을 좀 높여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네. 먹으면 좋긴 한데 네. 그게 이제 심지어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이런 유튜브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한중일의 의사들이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대량의 비타민C 투여를 권장한다. 고용량 비타민C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바이러스가 크게 둔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의 이제 보건기구 공식 입장을 봐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해 봐도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과장된 주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할 권장 의약품 없다. 이런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요. 없다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다. 없다. 예, 미국 CDC 역시 코로나19에 권장되는 항바이러스 치료법 없다. 이게 공식 없다. 입장입니다. 네. 주류 의학계에서는 비타민으로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주장 자체가 일종의 대체의학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이제 비타민 C 섭취가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렇죠.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뭐 딱히 해가 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같은 특정 질병 자체를 막아준다, 치료해준다 이거는 증거가 없다. 과장된 광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면역력이 좋고 좀 건강한 사람들이 그냥 감기처럼 지나간다 이 얘기 나오니까 뭐 비타민이라든가 홍삼이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나 봐요. 네네. 마늘이라든가. 네. 근데 다 가짜다. 예. 드시면 좋긴 한데 네. 그게 예방을 해주지는 않는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두 번이나 큰절을 하면서 인적, 물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물음표만 무수히 많이 남기고 사실은 현 상황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서 신천지 협조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천지의 대가
신천지 박사. 신천지를 가장 잘하는 분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요즘 제일 최고의 인기 방송이죠. 저녁 방송으로. 변상욱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15년 동안 신천지를 취재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왜 취재를 하신 겁니까? 처음에 15년 전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2006년쯤에 후배들이 요즘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신천지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그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네. 그런 조직이 있었나라고 저는 되물었는데 오히려 한번 뒤져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추적을 시작을 했고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교회들이 신천지에서 몰래 위장 잠입한 가짜 신도들에 의해서 타격을 받는데 교회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말려든 사람들의 이제 개인의 신상과 가족의 문제까지 다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커다란 사회 종교적 문제라고 이제 보고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2006년 말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해서 특집 기사를 쓰고 특집 방송을 제작하고 하다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나중에라도 자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 만들자 해서 이제 다큐멘터리 8부작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또 젊은 사람들이 못 본다 그래갖고 유튜브 팟캐스트를 계속 또 하다 보니까 16년 세월이 걸린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 혈기왕성하실 때 어쨌든 끼어드셨어요. 예. 이 신천지 취재에. 그럼 위장 잠입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신천지 신도가 되신 거예요?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기 시작하고 여기에 이제 다른 교계 언론들, 국민일보를 비롯한 많은 신문들도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막 폭로를 하니까 그렇죠.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맨 처음에는 복장 규정이 있어요. 예, 그 모임에 갈 때는 어떤 복장이어야 되는데 라는 게 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일산에서 모이는 어떤 모임에 갈 때는 그게 무슨 색깔, 경기도 가평, 양평 쪽에서 모이는 건 붉은 색깔 또는 노란 색깔, 흰 색깔.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신천지는 12개 지역별로 이제 지파가 있는데 그렇죠.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를 상징하는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요번에는 전국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 네. 또는 요번에는 국제 무슨 대회를 한다. 이렇게 되면 복장 규정인 드레스 코드가 그때그때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보셨죠. 시험 보는 장면인데 아마 검은 하의에 하얀 브라우스나 하얀 와이셔츠를 반드시 입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어떻게든 빌려 입고 그 내부에 이제 조력자들로부터 얻어 입기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안 되니까 또 아이디와 비번이 생기고 아이디와 비번을 맞추다 보니까 바코드가 생기고. 바코드가 있어요? 바코드까지 어떻게든 뚫어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지문인식도 생기고. 지문인식을 해요? 예. 그 지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중요한 곳에 들어가려면 항상 그렇게. 그리고 이제 내부에 있는 조력자들한테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도 신천지는 항상 군대와 똑같습니다. 어느 중대, 어느 소대, 어느 분대라는 이제 체제가 있고 그 체제별로 줄을 맞춰서 앉거나 서게 돼 있어서 사진의 각도를 보면 어디쯤에서 배신자가 사진을 찍었는지 대충 압니다. 어머,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이제 힘든 일들이 있었죠. 예. 와, 근데 진짜 신기한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신천지가 정확하게 믿는 게 뭐예요? 왜 다른 종교랑 다르게 이단이니 사이비니 이런 말이 나오는 여기서 이게 겁니까?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하면 신천지 신도에 빠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신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듣다 보면 뭔가 혹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사실은. 첫째로 천당에 간다고 흔히 생각하거나 극락에 간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그게 아니고 노 변호사님이나 저처럼 이 모습 그대로 이 마음가짐 그대로 영원히 산다. 여기에 이제 첫째 매력이 있고 무슨 소리냐 지금 늙고 있는 게 안 보이냐 라고 할 때 14만 4천 명의 신천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용병이라 그래야 되나요? 14만 4천 명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한 30만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그중에서 알짜배기.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 진짜 회원들. 이거를 성적순으로 선택해서. 성적순이요? 예, 성적순입니다. 14만 4천이 되면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의 영혼 14만 4천 개가 준비되어 있다, 하늘에. 영혼이? 그래서 우리 14만 4천 명의 육신과 그 14만 4천 명의 영혼이 만나는 순간 늙었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해결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영생이 시작되는데 예약 주문 결제, 선결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만희 총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하고 이미 그 계약이 돼 있어서 그분하고 이제 맺어질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위치는 예수가 다시 오고 있는 듯 예수를 맞아서 자기 몸에다 받아들일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위치상으로. 그러니까 뭐 몸하고 이 영혼하고가 이렇게 빙의돼서 서로 그렇죠. 만난 1대1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신천지가 37년 역사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에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많이 죽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게 상식적인데 왜 이거를 믿어요? 그거는 일단 병 걸려서 죽은 것 자체는 믿음이 약한 거라고 봐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14만 4천 명이 아니었다. 기다린 겁니다. 아무튼.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군요. 그런데 왜 목을 맸냐면은 그럼 언제 옵니까? 그날이. 그날이 언제? 정말. 곧 온다. 곧 온다. 왜 곧이라고 하십니까? 라니까 성경책에 보면 속히 오리라. 그렇죠. 곧 오리라.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럼 곧이 뭘 말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한 세대를 얘기했습니다. 30년 정도. 지금 37년째니까 이제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하니까 더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힘들면은 그렇죠. 다 왔어. 이래서 독려하듯이. 사실 절반밖에 안 왔는데 저기 보이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넌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딱 하고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천지가 믿는 건 영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이 보상 독점 구조라고 흔히 하는데 보상 독점 구조. 네가 이렇게 애쓰고 힘들게 공부하고 신천지를 따르는 거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독점적인 구조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총회장, 교주의 권한이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장관급이죠. 흔히 말하면 지부장들, 지부장, 부장들의 권한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참 하여튼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한데 어쨌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독특한 포교 방식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기독교 개신교자들 사이사이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빼온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만 해도 교회를 다녀보신 분은 되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 거짓말하는 거구나. 네네네. 안 다녀보신 분들은 상당히 황당하고 황당무계한 뭐 이런 거겠죠. 신천지는 1999년입니다. 정확하게는. 길에 나가서 한 사람씩 이렇게 포섭을 하고 포교를 하는 것보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한꺼번에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전략을 1999년부터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갔는데 나 신천지에서 교회 사람들을 데리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위장을 할 수밖에 없고 신분을 감추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어지러울수록 그게 잘 되니까 교회를 흔듭니다. 뭐 이간질하거나 저건 뭐 서로 비방하도록 만들거나 모함을 하거나 이런 식의 작전을 짰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리를 새로 구축을 합니다. 그게 모략이라는 교리입니다. 모략이라는 교리요? 모략을 꾸며서 속이는 거라는 거죠. 이름이 좀 이상해요. 근데 문제는 그 모략 자체가 절대로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이제 기본 교리를 삼는 거죠. 신천지를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때그때 임기응변의 방법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용서가 되고 그건 오히려 상급이 있다. 보상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모략에 의해서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하나씩 빼내는 거는 이삭줍기. 교회를 여러 개로 분열시킨 다음에 그룹을 빼내가는 걸 산쪼개기. 교회를 아예 리더를 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것. 이것은 이제 산옮기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교회에 의해서 추수를 하다가 그게 이제 숙달되니까 천주교로 넘어가서 가톨릭에서 신부나 수녀로 위장해서 이제 가톨릭 신도들을 빼내게 되는 거죠. 신부나 수녀로 위장해요? 가짜 신부가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부산이 맨 처음 시작됐고 의정부, 인천, 서울 해가지고 4명은 제가 가톨릭에서 계속 주교회의에서 가짜 신부 경계령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로마 교황청에 2013년이죠. 1년에 한 번씩 가서 보고합니다. 각 나라별로. 주교회의 대표단이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한테 보고할 때 제일 의제가 도대체 신천지라는 집단 때문에 상당히 한국 천주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라고 신앙과에서 제일 의제로 보고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교리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이걸 알아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말이 먹히니까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한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일단 있는 조직을 와해시키고 그 조직을 통째로 가져오는 걸 최종 목표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교나 아니면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쪽에 대해서 되게 교회들. 눈독을 들였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던데요. 아무튼 사람이 많은 게 좋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오래된 교회는 교인들끼리 너무 친하게 친밀하게 그렇죠. 지내기 때문에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뭐 이런 말하면 좀 우습긴 하지만 정부의 신도시 개발과 주택 단지 개발 루트하고 신천지에 퍼지는 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 왜냐하면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 네. 여기저기서 아파트를 이제 구입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그곳에 살던 구시가지와 아파트 신시가지 사이에 괴리도 크고 그렇죠. 뭔가 이질감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상당히 이게 그러니까 묘한 분위기에 쌓입니다. 그때 들어가서 이제 갈라치기 하고 갈라치기. 변상욱 본부장님 역시 훌륭하십니다. 이런 예. 문제 지금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던 나 신천지 이렇게 탈출했다. 이런 예. 분이 말씀하시기를 예. 신천지는 사실은 1대1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적합한 맞춤형 포교를 한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마음속으로 뭔가 뭐 힘들어하면 그 힘든 것에 대한 응답을 해주거나 예. 주변의 사람을 이렇게 둘러싸게 만들어서 좀 다정하게 달래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경계를 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 신천지를 인도한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요? 예.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럼요. 왜냐하면 예. 14만 4천 명인데 이게 성적순입니다. 성적순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그 영생을 하늘에 얻는 올라가서 사람. 영혼을 만나야 되는데 네. 성적이 좋은 사람은 좋은 영혼을 만나는 거 훨씬 더. 예. 그래서 내려와서 세상을 지배하는데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이 이렇게 풍치 좋은 곳을 다스리게 되는 거고 네. 성적이 14만 4천 등에 가까우면 어디 아프리카의 물 없는 곳 이런 곳을 맡게 될 수도 있고 꼴등 가면 안 되고요. 다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등급을 다 나누게 되는 건데 이거 예화를 들면 쉽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신천지 사람입니다. 예. 교회에 숨어들었습니다. 예. 누구를 꼬드기기로 합니다. 예. 그러면은 사전조사를 다 해서 총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맞는 멤버들을 구성해서 리허설을 한 다음에 옵니다. 리허설까지 네, 그래서 합니까? 노 변호사한테 오늘 스타벅스에 나랑 커피 한 잔 마시러 갑시다. 저는 그냥 또는- 맥주로 해주세요. 맥주로. 저기 호프집에 무슨 네네. 호프집에 맥주 마시러 갑시다. 가다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그렇죠. 횡단보도에 건너다 보면 중간쯤에서 웬 아주머니가 푹 쓰러지십니다. 그럼 들쳐업고 나와서 보호해드리고 간호해드리면 아줌마가 깨나서 생명의 은인이다. 밥을 사겠다. 나중에 전화하마. 그럼 전화가 그렇죠. 옵니다. 너무 자연스럽네요. 예. 그러면 1명, 2명, 3명이죠. 네. 식사 테이블이 4명이 앉습니다. 예. 하나가 비죠. 예. 그 자리에 제가 언론인이면 이상하게도 언론인이 와서 앉고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면 이상하게도 음악 신학생이면 이상하게도 나이든 전도사가 오고 이게 다 롤플레이를 하는 거죠. 역할을 맡아서 네. 몇 번의 연습을 거쳐서 그러면 다소가 넘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걸 누가 사전조사를 다 한 의심하겠어요? 거니까 예, 뭐에 누가 약한 의심해요? 사람이고 예. 뭐를 지금 막 갈구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다 알고서 접근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수수께끼. 그러면 전도 점수가 1점이라면 누구한테 1점을 주느냐? 누구한테 줘요? 쓰러진 아줌마? 나눠가죠, 커피 n분의 산 1로. 사람? 뭐 예. 네. 이럴 땐 0.25%포인트씩 4명이. 0.25포인트씩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를 끌어들이는 게 자기 점수인데 열심히 가서 도왔는데 내 점수가 하나도 보탬이 안 되면 그렇죠. 아무도 자기 역할을 안 맡으려고 그러죠. 그럼 신천지 신도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한 명을 타겟으로 돌아가면서 또 도와주고 그러겠네요.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남들 몰래 가서 조금이라도 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 구도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출석 점수, 시험 점수, 그다음에 전도해온 사람을 끌어온 점수,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노력 봉사 예. 이런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맨 처음에 신천지 31번 환자가 나왔다 할 때 제가 빨리 글을 썼던 이유도 중충복합적이라는 거죠. 계속 작업하고 계속 만나서 회합을 갖고 이것을 일주일에 거의 5번 내지 6번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만나고 엄청나게 모일 거라는 것 때문에 급하다고 했던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와 대단한데.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이분들은 의자 안 앉고 바닥에 따닥따닥 붙어 앉는다면서요. 왜냐하면 작은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빨리 모여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의자를 놓으면은 아마 그게 한 3분의 1로 줄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건물 한 층을 통으로 빌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방석을 깔고 쭉 앉게 하는데 방석도 귀찮다고 요새 방석 잘 안 깔고 앉습니다만은 그래야만 대구 같은 경우 맨 처음에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아니라 그러고 뭐 질병본부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300명이 모였다는 뜻은 그 뜻이 아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1000명이 모여야 되는데 한 층에 1000명이 못 들어가니까 300 이렇게 끊어서 몇 개 층을 나눴다는 뜻이고
그 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글바글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되고 엘리베이터에 구겨 타야 되고 거기에서 감염 위험이 가장 크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300명이 모이다는 뜻은 일요일과 수요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데 일요일에 300명이 모였으면은 수요일 날 모인 300명은 그 300명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다른 체인지. 300명의 가능성이 훨씬 큰 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죠. 그다음에 모인 다음에 또 흩어져서 또 모이고 그 모임 다음에 또 모이고 계속 교육이 이어지니까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천지를 뭐 탈퇴하면 이만희 총회장이 막 협박을 하고 폭언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예요? 그걸 담당하는 게 명칭이 좀 고상하긴 합니다만 섭외부입니다. 섭외부요? 네, 배신자의 처단, 감시 이런 걸 맡고 있는 부서가 이제 섭외부인데 뭐 그 정도야 뭐 협박 전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뭐 얻어맞아갖고 코뼈가 부러지고 계단에서 굴러서 뭐 예, 상당한 그 입원을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네. 그 다음에 탈퇴를 하면은 그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 집으로. 예. 그래서 애워싸고 계속 우리 신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해서 만약에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온 자기 자녀들이 있을 경우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나 숲속에 펜션 같은 데 장기 임대해가지고 숨어야 돼. 숨었다가 옵니다. 실제로 어떤 어머니는 예. 잠깐 이렇게 들락날락 하기도 합니다. 아들의 운동화에서 위치 추적 칩도 발견한 경우도 있고요. 위치 추적 칩이요. 예. 어떤 여성분은 간신히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직장으로 복귀해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에 찾아와서 신천지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바람에 아예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서 새로 직장을 구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근데 그 사실 며칠 전에 이만희 총회장 봤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보기엔 좀 평범하신 분이고 뭐 그렇게까지 이걸 조직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 사람 말을 이렇게 다 카리스마 있게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예. 나이가 1931년생이니까 이제 90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신천지의 고민은 그 총회장 교주의 나이 때문에 이미 한 7, 8년 전부터 이제 저 사람은 다 끝났다. 우리한테로 새로운 영혼의 힘이 넘어왔다 그래가지고 갈라져 나간 게 15개 정도까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희 총회장을 바지 사장이라고 하신 거예요? 뭐 그런 이유도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아주 소그룹이 갈라져 나가서 신천지로 행세하고 있는 곳이 15곳. 그중에 제일 큰 게 새로 언약한 신천지에서 새천지라는 곳이 있고. 새천지요? 예. 이만희 총회장이 되게 미워하는 이제 그룹이죠. 미워요. 근데 네. 문제는 이제 내부의 갈등입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서 표현해도 되나요? 네. 부인파가 있고. 부인파요? 예. 두 번째 부인파가 있고. 어머. 중도파가 있고. 저 부인들한테 매달리느니 차라리 내 세력을 가지고 내가 독립해서 세우는 게 낫다라고 미리 나가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 나가려고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또 있고 이건 주로 이제 지파장들, 지역 책임자들이 이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계속 눈치 보는 중도파와 부인파와 두 번째 부인파와 이런 문제. 근데 두 번째 부인이 얼마 전에 뛰쳐나갔다가 횡령해가지고 김남희 씨 말하는 김남희 거죠? 씨. 예. 돌아왔는데 이건 제가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문제입니다. 예. 사실혼 관계였다. 내가 왜 영혼의 부인이냐. 제2 부인 이렇게 부르지 마라. 내가 진짜 부인이었다. 그러니까 상속을 노리는 거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네네. 돈이 많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사파전 정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와, 내부 싸움이 예. 있군요. 마지막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바로 그 기자회견 할 때 바로 옆에서 계속 얘기해주던 여자분, 예. 김평화 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실세예요, 이제? 어렵습니다. 저희는 김평화 씨가 아니라 K모 씨 다른 여성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평화 씨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K모 씨가 더 힘이 세져서 장악했다. 김평화 씨한테 네가 가서 내 대신 뭐 좀 처리하고 와 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각해가지고 밀려나고 그 김평화 씨가 실세로 등장한 건지. 근데 문제는 김평화 씨를 거기 있으라고 꽂아준 사람이 누구냐 이게 네, 문제인 거죠. 누구죠? 본부인이냐 두 번째 사람이냐 아니면 중도파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중도파는 네. 그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15년 동안 신천지를 취재한 신천지 박사 변상우 앵커였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저희 그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YTN 라디오에서 준비한 특집 코너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대구 확진자가 늘면서 지금 대구 의료시설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오늘은 대구 의료봉사를 떠난 분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단 유동훈 간호조무사님이십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계신 곳이 어딘가요? 지금 동구에 있는 그 경증환자치료센터에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제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부러 내려가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 제가 작년까지 하던 일 정리하고 그 음악치료 관련 자격증 준비하면서 또 이제 배우는 거랑 겹치지 않게 또 다른 일을 스타벅스 채용에 응시해가지고 1월부터 스타벅스에 일하면서 음악치료 관련 자격증을 따기도 했었는데 이제 채용도 무기한 다 연기되고 네. 또 주변 분들도 많이 힘들어지고 이러는 모습을 보다가 이때 사태가 좀 확산되는 걸 보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힘든 걸 보고 아, 빨리 이 상황을 진정을 시키고 개인적인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또 어머니도 간호장교 출신이시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좀 급하게 지원하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연락받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사건을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에 천사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리들이 잘 몰랐던 천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려가 보시니까 그 서울에서 봤었던 그런 모습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다르던가요?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 어떻게 안 좋아요? 일단 제가 29일날 밤 11시에 연락받고 다음날 2시까지 와달라고 해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 서울역에 가서 그 대구에 기차 탔더니 기차 안에도 사람이 없고요. 네. 내려서도 동구역에도 그 사람이 없고 또 여기까지 찾아오는 과정에도 길에 사람이 없고 택시기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태가 제가 서울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더 어렵고 안 좋은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의료진들 많이 힘들어한다. 근데 그 중에 특히 간호사 분들이 많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네. 그분들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생활 혹은 일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저처럼 이렇게 타 지역에서 지원하신 분들은 여기서 24시간 상주하시면서 이렇게 3교대 근무를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경북대 병원에서 또 파견 지원을 나오시는 간호사님들 계시고, 네. 또 많은 인력들이 지금 지원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대구나 이런 쪽에 사시던 분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 그쪽으로 내려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숙소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숙소는 여기 일하는 곳 2층에 이렇게 다 있고. 임시로 마련해 주셨군요. 예. 그리고 식사는 다 도시락으로 하고 있는데 좀 이게. 부실하죠? 예. 부실하진 않은데. 예. 예. 지금 목소리도 사실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요. 혹시 죄송하지만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제는 이브닝 근무를 해서 11시에 근무를 마치고 인수인계하고 또 방을 들어와서 이제 빨래라든지 근무봉도 개개인이 다 이거 세탁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고 또 생각할 게 많고 또 이제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올까 이거 예상하고 고민하다 보니 이렇게 좀 다들 늦게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의료 봉사 이제 하시는 과정 중에서 환자들을 직접 마주치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분들을 뵙고 하게 되면 뭐가 가장 힘들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격리치료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근무하는 건물과 떨어져 있는 옆 건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제 동선이 길고 또 1인실로 격리가 되기 때문에 또 내부에서 동선이 깁니다. 근데 그 전체적 동선이 길고 이 상황을
들어갈 때마다 이제 방호복 입고. 그렇죠. 벗고, 아무래도 방호복을 많이 입다 보면 이게 좀 몸 안에서 열이 나서 이제 체력이 소모가 좀 빠르고요. 네. 좀 의료용 글러브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지금 양이 많지가 않으니 좀 글러브 보면서 불안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용 뭐 마스크, 뭐 손 장갑, 뭐 내지 방호복 이런 것들 착용하고 뭐 입고 이런 것도 사실 너무 힘들고 이렇다는 거죠. 지금 그 환자들의 심리 상태는 어떻든가요?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이게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고 케어를 하는데. 네. 그래서 아예 그걸 대비하고 저번 메르스 스타트 때 그 전문가분들도 여기 와서 협력하기 때문에 그 대비를 해서 처음부터 심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심리 상태도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통약도 전문의 선생님한테 계속 수시로 이제 처방을 받아서 제공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또 이제 힘내라 대한민국, 뭐 힘내라 대구 경북 이런 얘기 들으면 힘도 나긴 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가장 힘이 날 때는 언제예요? 가장 힘이 날 때는 이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생업이라든지 가족, 또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오신 분도 있고 다들 사연이 많으세요. 네. 근데 위험한데 지금 위험한 물어쓰고 남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왔다는 게 공통점이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막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때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좀 전에 이제 사실 얼핏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뭐 와서 니네가 일을 해라 이러면은 뭐 우리가 너희들은 월급을 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자발적으로 사실은 내려오신 건데 문제는 이게 그 전염성이 매우 강하단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럼 매우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힘들고 정말로 뭐 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일부러 찾아서 가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는 그런 것들은 뭐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사명의식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의 어머니시거나 가족 있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좀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그러니까 내 어머니나 내 가족이나 내 자식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가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좋습니다. 끝으로 함께 대구에서 고생하고 계신 동료분들에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많고 좀 힘든 상황도 있었을 텐데 이거 다 무릅쓰고 다 뒤로 미루시고 와서 같이 서로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그리고 이게 사태 빨리 끝내서 예단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신 선생님들 이제 마지막 뵙기를 기다리고 모두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힘내라 대구, 힘내라 대한민국 이러면은 힘이 나십니까 진짜로? 네, 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단 유동훈 간호조무사였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